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굿모닝 MBA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총선 전초전 성격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 여야 지도부는 어제까지 지역에 총출동해 표심 잡기에 사력을 다했습니다. 21대 마지막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은 8개 상임위에서 공방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한동훈 장관이 출석하는 법무부 국감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마스 지도자 2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190여 명은 오늘 귀국했습니다. 국정원이 선관위 투개표 관리 시스템은 북한 등이 언제든 침투할 수 있고 개표 결과도 조작 가능한 상태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기술적 해킹 가능성으로 선거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면 선거 불복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8년 수능에서는 선택 과목이 없어지고 내신은 9등급에서 절대평가 방식의 5등급으로 바뀝니다. 이럴 경우 지금보다 수능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전국에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과 낮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져 적절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불리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투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투표소 연결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병주 기자, 오늘 이제 드디어 선거 당일인데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투표는 1시간 전쯤인 오전 6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가양동 서울식물원 투표소는 이른 시간이라 드문드문 유권자들의 발길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투표는 저녁 8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투표가 끝나면 바로 개표를 거쳐 당선인이 결정되는데요. 선거권이 있는 강서구민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강서구 유권자 50만 명 가운데 11만 명이 투표해서 22.64%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었습니다. 네, 선거운동이 끝나는 마지막까지 여야 모두 유세전이 치열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여야 모두 지도부가 마지막 날까지 강서 현장을 찾아서 총력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각 후보들도 밤 늦게까지 상가 등을 돌면서 바닥 민심의 지지를 호소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 측은 경찰 경력을 내세워서 안전과 민생을 강조했고 당 차원에서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주장했었습니다.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측은 이른바 대통령과의 한라인을 강조하면서 지역의 도심 재개발 등 수건사업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마지막 선거라는 상징성에 여야 모두가 사활을 건 만큼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지도부 리더십의 영향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곳 강서구가 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민주당이 큰 격차로 이긴다면 여당 내 수도권 위기론이 현실화할 전망이고요. 반대라면 이재명 대표 체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서구 서울식물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한편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 8개 상임위가 감사를 이어갑니다. 한동훈 장관이 출석하는 법무부 국감이 가장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영장 기각 등을 놓고 여야의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이 소식은 정주영 기자입니다. 오늘 가장 주목받는 국정감사는 법무부를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입니다. 법무부 수장인 한동훈 장관이 출석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영장 기각을 놓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검찰 정권의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한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일 전망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 이후 한 장관은 남은 수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고 이번 이 대표에 대한 결정도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교육위원회 국감에선 교권 보호와 학교폭력 근절 대책,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놓고 여야의 설전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외통위 국감에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와 통일부 조직 축소, 환노위 국감에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환경부 대응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어제 국정감사 첫날에는 이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국방부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피켓 하나를 갖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어서 권용범 기자입니다. 국정감사 시작 시간인 오전 10시가 지났지만 한쪽 자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야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 피켓을 자리 앞에 내걸자 반발한 여당이 참석을 거부한 겁니다. 야당은 신 장관 부적격 판단에 대한 의사표현이라며 국회의원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들은 신원식 장관 후보자의 그런 막말을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사안별로 진정 어리게 사과하도록 요구했는데 여당은 국감을 안 하겠다는 피켓이라며 막말 문제는 이재명 대표 역시 마찬가지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깨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피켓을? 성남시장 하면서 형수 쌍욕한 사람도 있어요. 오후 들어 야당이 피켓을 떼고 기다렸지만 여당은 국방회장을 정치회장으로 만들지 말라며 국감장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방위원회의 올해 첫 국정감사는 야당 단독 회의로 진행됐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과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LH 순살 아파트가 쟁점이었습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에 공세를 펼쳤고 야당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평가 결과가 맞지 않다며 다시 한번 따져 물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강상면 종점 대안이 기존의 양서면 종점안보다 경제성이 높다는 최근 국토부의 분석 결과가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안과 변경안 간의 거리가 7km, 차로 5분도 안 되는 거리인데 종점으로 옮긴다고 교통량이 6,000대 늘어난다는 계산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양서면 종점일 때 이 고속도로를 안 타던 6,000대의 차량이 고작 4분 거리로 종점이 옮겨진다고 해서 갑자기 이 고속도로를 타게 된다. 이게 납득이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문가가 답변하겠다며 미루자 SNS에 양평고속도로 논란을 해명하는 일타 강사 영상은 왜 올렸느냐는 일침을 가합니다. 제가 전문 지식이나 이 시뮬레이션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 전문 지식도 없이 왜 그 일타 강사는 왜 하셨어요?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게이트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명백한 직권남용, 업무 방해 행위며 통계법 위반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게이트라고. 주차장 붕괴 사고가 난 인천 검단 아파트에 주로 도로 포장에 쓰이는 인증되지 않은 재활용 콘크리트 자재가 쓰였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17개 주거동 중 3개 동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수준인 안전성 평가 D등급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에 원 장관은 감독자로서 LH와 GS건설이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과 관련해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관련 입법을 내놓겠다고 맞섰습니다. 또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 돈을 이용했다며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사상 초유의 행방불명 사태가 벌어졌다며 국민들은 부적격 입장일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중도 이탈한 경우 사퇴로 간주하는 일명 김행랑 방지법도 발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회사 돈을 이용한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국정기조 전환만이 지금의 총체적 난국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사과와 부적격 인사 철회가 그 시작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 후보자에게 도망자 프레임을 씌우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망신주기 청문회의 전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권인숙 여가위원장의 사퇴 요구와 일방적 차수 변경으로 청문회가 파행됐다며 권인숙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상임위원장의 중립 의무를 명문화하고 차수 변경과 관련한 절차를 보완하는 등 상습 파행 방지 법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김 후보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청문회에서 소명할 기회가 없었는데 민주당의 고발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권 일각에선 김행 후보자에 대한 자진 사퇴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에선 국회 상황을 일단 지켜보자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국정원이 선관위의 선거관리 시스템을 침투하는 방식으로 보안을 점검했는데 해킹에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 말대로라면 투개표가 조작될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 지난 2021년에는 북한 해킹 조직 김숙희가 선관위 직원의 이메일을 통해 대외비 문건 등을 해킹한 것으로도 확인됐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는 기술적인 문제일 뿐 해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받기로 한 건 지난 5월입니다. 이전까지 선관위는 북한 해킹 공격으로 점검이 필요하다는 국가정보원의 요구를 정치적 논란의 이유로 거부해왔습니다. 7건의 북한 사이버 공격 중에서 1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인지 자체를 못했던. 국가정보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선관위 전산망을 침투하는 방식으로 보안 점검을 한 결과 관리가 부실해 선관위 사이버망을 해킹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국정원은 특히 사전투표소의 경우 투표소 내 설치된 통신 장비로 선관위 내부망으로 침투해 해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전에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았다고 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개표 시스템에 접근하는 접속 패스워드도 초기 값으로 이용해오는 등 관리가 부실해 투표 결과 값을 변경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2021년 4월에는 북한 해킹 조직 김숙희가 선관위 직원의 상용 메일 계정에 악성 코드를 감염시켜 대외비 문건과 PC에 저장된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자칫 선거 불복을 조장해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선관위의 사전투표제도 보안만 문제가 아닙니다. 사전투표에는 본인 확인기라는 장비가 사용되는데요. 신분증 인식 오류율이 10%에 달하는 기계가 입찰에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류율이 더 낮고 가격도 낮은 업체는 배제가 되는데 이유가 뭘까요? 노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전투표장에서 쓰이는 본인 확인기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인식해 투표용지 수령을 확인하고 중앙 전산에 실시간으로 기록합니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만큼 투표소엔 별도의 선거인 명부가 없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지난해 말 내년 총선부터 본격 사용될 본인 확인기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에 나섰습니다. 대당 110만 원 정도로 17,000대를 공급하는 데 책정된 예산은 190억 원, 추후 발생할 유지 보수까지 고려하면 200억 원대 사업입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올해 선관위의 본인 확인기 제작 사업에 신분증 인식 오류율 10%의 A업체 기기가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월 입찰 성능 평가에서 60장의 실물과 모바일 신분증을 시험했는데 6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겁니다. 사전투표율이 37%에 육박했던 지난해 20대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보면 163만 명의 신분증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셈입니다. 당시 같은 성능평가에서 60장 중 1장만 실패해 1.67%의 오류율을 기록하고 더 싼 가격을 제시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A업체는 성능 이외의 평가 항목들로 높은 점수를 받아 경쟁업체를 따돌렸습니다. 공정성과 또 투명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와중에도 오류율이 높은 기기를 선관위가 계속 선정을 해왔습니다. 기술 평가 과정에서부터 또 입찰 과정에서부터 엄밀하게 심사를 해서
선관위는 인력 지원과 사업 관리 부분 등도 검토해야 했기 때문에 종합 점수 결과가 달라졌다며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영 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신다면 완연한 가을을 느끼기 참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3.4도, 경남 함안은 8.6도로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대부분 2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아침과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간대에 맞는 적절한 옷차림 해주시고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짙은 안개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좁혀진 곳이 많습니다. 차간거리 넉넉히 두고 서행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요. 동해안은 내일까지 너울로 인한 파도가 강하게 밀려들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8.1도, 대전 11.4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도 대전과 대구 23도, 광주와 부산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령자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7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시작되고 오는 16일부터는 70세에서 74세, 19일부터는 65세에서 69세 대상 무료 접종이 차례로 시행됩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은 오는 19일부터 접종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올해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스마트폰 판매 호조 등으로 증권사들이 전망한 실적은 1조 8천여억 원 영업이익으로 올해 첫 조단위 분기 영업이익 달성이 유력할 전망입니다. 사업가로부터 10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뤄집니다. 지난 4월 1심 법원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고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1심 선고형보다 낮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 전쟁에 따른 사망자가 최소 1,800명을 넘어섰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하마스의 공격을 순전한 악으로 규정하고 추가 군사 지원 의사를 밝혔는데 유럽은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지지하면서도 가자지구 봉쇄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가자지구의 항구는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시가지는 4시간마다 이스라엘 전투기 수십 대의 공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하마스 고위 간부 2명이 사살됐습니다. התכוונו לצאת להתקפה על ישראל, בתים של מפקדים, מפקדות, תשתיות, חמ"לים, זה הרכב המטרות בתקיפות. 하마스는 인질 석방 협상을 거부하며 이스라엘 텔아비브와 아스글론 등에 대한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팔레스타인 외무부는 이스라엘군이 금지된 백린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외교적 압박도 가했습니다. 전쟁 발발 나흘 만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최소 1,800명이 넘었습니다. 국제 정세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우방임을 분명히 하고 추가 군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Act of sheer evil. More than 1,000 civilians slaughtered, not just killed, slaughtered in Israel. Among them at least 14 American citizens killed. 긴급 외교장관 회의를 연 유럽연합은 이스라엘의 방어권은 인정하지만 가자지구 전면 봉쇄는 유엔과 마찬가지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팔레스타인 원조 중단 방침을 번복했습니다. 중재를 자처한 튀르키예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정상 간 통화에서 인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던 우리 국민 일부가 귀국합니다. 조금 전부터 인천공항을 통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종환 기자. 네, 인천국제공항입니다. 네, 교민 대피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금 제가 있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스라엘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인원은 모두 191명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전 8시, 우리 시각으로는 오후 2시에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에서 대한항공 편으로 출발했고 조금 전인 오전 6시쯤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 밖으로 나와서야 비로소 안심한 듯한 국민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중 나와 있던 가족과 만나자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외교부가 파악한 이스라엘 현지 우리 국민은 1000여 명입니다. 조금 전 이곳으로 귀국한 국민 이외에 27명은 육로로 이스라엘 인접국 요르단으로 이동했습니다. 외교부는 나머지 인원들에도 귀국을 안내하는 한편 한인회 등과 논의하며 장기 체류 인원들의 안전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 중에는 아직 납치나 다른 피해를 입은 사례는 아직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직 공관에 피해가 접수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반격이 시작된 하마스 통치구역 가자 지구에도 우리 국민이 5명 정도 있는 걸로 파악되는데요. 외교부는 수시로 연락을 하며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하마스가 기습 공격한 이스라엘의 음악축제 현장. 그야말로 생지옥이었다고 합니다. 덤불 속에 8시간 동안 숨어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서영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 남부 사막지대에서 열린 음악축제 행사장에 패러글라이더를 탄 하마스 대원들이 난입합니다. 사방에서 총소리가 들리고 놀란 젊은이들이 황급히 도망치기 시작하면서 축제 현장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It's really living hell. Never seen something like this. I've been in wars, in 2 wars in my life, and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Bodies all places for the slaughter. 일부는 차량을 타고 도망쳤지만 하마스의 무차별적인 총격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אני נסעתי דרכם, נסענו על איזה 180-190 קמ"ש, הראשים של כולנו למטה, כדורים שורקים לך. החלונות היו פתוחים כי 가까스로 도망친 이들은 덤불 속에 숨어 8시간 넘게 버텨야 했습니다. We've been in this bush for 8 hours, completely silent, not able to speak or to breathe or to do anything. 현재까지 행사장 주변에서 수습된 시신만 269에 달합니다. 500여 명은 실종 상태인데 상당수가 하마스에 납치된 것으로 전해져 인명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한편 하마스가 북한에서 만든 로켓 발사기를 소지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마스가 이 무기 말고도 다른 북한산 무기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신재우 기자입니다. SNS에 떠도는 살해된 독일 여성이 하마스 대원에 의해 짐칸에 실려가는 영상을 캡처한 사진입니다. 하마스 대원의 손에 무기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한 군사 전문 블로거는 이 캡처 사진을 올리며 북한에서 제작된 F7 고폭 파편 로켓을 가진 것을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RFA도 이 블로거를 인용하며 F7은 로켓 추진 유탄 발사기로 중동 지역에 많이 수출돼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하마스에 무기 제공을 했다는 의혹은 계속 제기됐었는데 이 무기가 북한이 직접 공급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를 통해 우회적으로 흘러간 것인지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우회 통로를 통해서 하마스에게로 들어갔을 가능성, 다른 종류의 무기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노동신문도 이번 사태를 처음으로 언급하며 이스라엘의 거듭된 살인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규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무기 수출 지원 자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만큼 어떤 국가나 단체도 거래를 시도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건 공격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데다 공중 감시와 정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우리 역시 9.19 군사 합의로 비슷한 위협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9.19 합의의 효력 정지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종희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모사드는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기습 공격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싸울 의사가 없는 척 위장한 하마스의 기만 전술에 속은 데다 공중 전략 등을 통한 감시 정찰도 미흡했던 탓입니다.
이에 9.19 군사 합의로 대북 정찰 능력이 약화된 우리 역시 방공망이 북한에 의해 뚫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자 지구에 무인기를 띄워서 계속 감시했다면 그렇게 당하지 않았으리라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9.19 군사 합의에 따른 비행금지 구역 설정으로 북한의 전선 지역 도발 징후를 실시간 감시하는 데 굉장히 제한된다며 최대한 빨리 9.19 합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하마스보다 압도적 무력을 갖춘 만큼 정찰 감시 자산 운용은 필수적이란 설명입니다. 국무회의에서 확전 가능성을 우려한 윤석열 대통령도 대북 정찰을 강화해야 한다며 9.19 합의 무용론을 재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태가 국제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대외 경제 불안 요인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9.19 합의를 폐기하려면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만 효력 정지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공공기관의 기강회의가 도를 넘고 있다. 이런 표현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죠. 감사원 조사 결과 한 공공기관의 사장은 해외 출장을 나가 하룻밤에만 260만 원짜리인 후아 호텔에 묵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영국 출장길에 오른 최이봉 전 가스공사 사장. 당시 하룻밤에 260만 원짜리 5성급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사흘간 묵으며 숙박비로만 780만 원의 세금을 썼습니다. 최 전 사장은 재임 기간에 총 16번 해외 출장을 나갔는데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쓴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가스공사 사장과 간부들이 별도 규정 없이 해외 출장 숙박비를 무제한 지출한 겁니다. 공기업을 관리 감독하는 정부 부처 공무원의 갑질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산업부의 한 5급 사무관은 감독 대상인 한국지역 난방공사 법인카드를 총 897회에 걸쳐 3,800여만 원치를 사용했습니다. 지역 난방공사 파견 직원에겐 음식 배달과 자녀 도시락 준비를 시키는 등 업무와 무관한 일을 강요했습니다. LH는 입학생이 정원의 30%에 불과한 사내대학을 운영하면서 교원 대부분을 퇴직자로 채용했습니다. 또 한전 직원 등 공공기관 14곳의 임직원 65명이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기고 태양광 사업 등으로 24억 원을 챙겼습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예산 낭비 등으로 집행된 예산이 2조 원에 이른다면서 범죄 혐의가 있는 18명은 고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말레이시아와 한국, 중국 이 세 국가의 범죄 조직이 연합해서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기상천외하게도 나무도마 사이에 필로폰을 숨겨 국제 화물로 위장해 국내로 들여왔는데 그 양이 74kg, 시가로 2,200억 원 상당입니다. 보도에 이한나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겉보기에 멀쩡한 나무도마를 반으로 가르자 속에 납작하게 포장된 하얀 가루가 보입니다. 흰색 가루의 정체는 필로폰. 말레이시아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해 유통한 국제범죄 조직원과 가담자들이 경찰의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들이 마약 밀수에 주로 이용한 나무도마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도마 안에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뒤 여기 있는 도구들로 꺼내 국내 각지로 유통했습니다. 이들은 마약 유통을 위해 도마를 특별 제작했는데 이렇게 들여온 필로폰만 74kg, 약 24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말레이시아 조직이 국내에 필로폰을 밀반입하면 한국 조직은 운반 및 보관, 중국 조직은 유통 및 판매에 주로 관여하는 등 철저히 업무를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9월 27일까지 23차례 검거 활동으로 총 26명을 검거하였고 10차례 필로폰을 압수하여 총 27.8kg을 수거하였다. 붙잡은 조직원 중 14명을 구속한 경찰은 한국 총책 등 다른 조직원들을 추적하고 국내에 이미 유통된 필로폰을 수거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어제 새벽 충남 서산의 한 상가 건물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3명이 다쳤습니다. 건물은 폭탄을 맞은 듯 쑥대밭이 됐고 인근 점포들도 유리창이 깨지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도에 김영현 기자입니다.
충남 서산의 한 상가 골목길입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가더니 갑자기 건물에서 섬광이 보입니다. 폭발 충격으로 유리 파편이 터져나오고 간판이 떨어지더니 희뿌연 연기가 골목을 뒤덮습니다. 사고 현장 곳곳에는 이렇게 건물 자리들이 널브러져 있어 폭발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터지는 소리가 나더라고. 꽝 하더니 집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봤더니 난장판이죠. 이 사고로 건물에 있던 60대 여성이 온몸에 화상을 입었고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던 10대 2명도 다쳤습니다. 해당 건물은 폭격을 맞은 듯 쑥대밭이 됐고 인근 점포 30여 곳도 유리창이 깨지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뭐 폭탄 터지듯이 그렇게 전쟁 난 것처럼 그렇게 유리창 깨지고 건물이 다 앞으로 쏠려 있더라고. 그래서 저기서 폭발했는가 보다 그렇게. 경찰은 건물 1층에서 가정용 LP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기만 LPG 가스통을 사용했다고 해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배우 박서준 씨의 할리우드 데뷔작인 영화 더 마블스가 11월 8일 개봉을 확정했습니다. 어제 메인 포스터와 파이널 예고편도 공개됐는데요. 캡틴 마블 옆에서 칼을 쥐고 카리스마를 발산하고 있는 박서준 씨의 모습이 보입니다. 캡틴 마블의 후속편인 더 마블스, 슈퍼히어로 캡틴 마블이 능력을 사용할 때마다 모니카 램보, 카밀라 칸과 위치가 바뀌는 위기에 빠지면서 이들과 새로운 팀플레이를 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박서준 씨는 영화에서 새로운 캐릭터인 캡틴 마블의 남편 얀 왕자 역을 맡았는데요. 앞선 예고편에서도 푸른빛의 갑옷을 입고 군대를 이끄는 장면이 나왔던 만큼 어떤 모습으로 관객들을 만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배우 류준열 씨가 시카고 마라톤에서 풀코스를 완주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각 지난 8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2023 시카고 마라톤에 출전한 류준열 씨. 42.19km를 4시간 54분 39초의 기록을 세우며 완주했는데요. 처음으로 도전한 정식 마라톤이라는데 지난 1년 동안 열정을 불태우며 준비해왔다고 합니다. 류준열 씨는 경기 다음 날 자신의 SNS에 출발선에 선 순간부터 이미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여정이 즐거웠고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소감을 전했는데요. 사실 시차 적응도 쉽지 않았고 당일 발목 상태도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 류준열 씨 자신과의 싸움에서 멋진 결과를 이뤄냈네요. 할리우드 미담 제조기로 불리는 배우 키아누 리브스. 이번엔 어린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 화제입니다. 최근 자신의 밴드 도그스타 공연을 위해 휴스턴을 방문한 그는 9살, 11살 손주들을 데리고 나온 여성 아네트 크루즈를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9살 엘리아가 사인을 받은 후 리브스와 캐치볼 게임을 하고 싶다고 말하자 리브스는 그 자리에서 흔쾌히 그래 가자라고 말하며 30분 정도 캐치볼을 했고 형인 갈렙과도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요. 엘리아는 슈퍼스타와 캐치볼을 해 정말 떨렸다며 인생 최고의 순간이라고 전했다네요. 또 한 번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키아누 리브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검사와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진화하면서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범죄 예방 차원에서 상습 사기범 12명의 음성을 공개했는데 정말 수법이 교묘하면서 치밀합니다. 잘 들으셨다가 비슷한 목소리, 비슷한 수법의 전화가 걸려온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셔야겠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갑자기 낯선 개인 번호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대검찰청 특수부에서 연락을 좀 드렸어요. 통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조용한 공간으로 이동을 유도합니다. 제3자의 목소리나 자범이 섞이려면 정말 채택을 어려우십니다. 잠깐 단독진 공간으로 자리 이동 가능하십니까? 이렇게 피해자를 주변인들로부터 고립시킨 뒤엔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전문 용어를 써가며 피해자를 현혹해 금융정보를 노립니다. 총 7곳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알선 및 불법 자금 원인 혐의로 피해자가 계속 의심을 하면 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협박하고
대면 조사 아니면 구속 수사도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소환장을 발부하겠다며 윽박지르기도 합니다. 일단은 수사 안 하실 거면 제가 소환장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하고 일명 쓰리고를 기억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연락을 한번 취해볼게요. 수사기관이 아닌 금융사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에도 우선은 전화를 끊고 해당 직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서울 관악구 일대 모텔 3곳을 돌아다니며 환풍구 등에 몰래 IP 카메라를 설치한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이 불법 촬영한 영상만 140만 개, 피해자도 280명에 달합니다. 보도에 김태영 기자입니다.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한 남성이 모텔 객실 안으로 들어가더니 주변을 살핍니다. 약 1시간 20분 뒤 객실에서 나온 이 남성. 역시 천장을 살피는 등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깁니다. 지난 4월부터 4개월간 서울 관악구 일대 모텔 3곳과 7개 객실에 IP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20대 중국인 A씨입니다. A씨는 모텔 천장 환풍구뿐만 아니라 컴퓨터 본체, 이어폰 단자암 전선 일부를 절단해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사전에 준비한 멀티탭과 충전기로 전원이 들어오게 한 뒤 앱에 카메라를 연동한 겁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5월 20일 피해자가 천장에서 수상한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 왔다 갔다 해가지고 방도 다 보고 확인 다 하고 갔거든요. 카메라가 한국으로 수입이 안 되는 그런 모델이라고. 경찰은 혼자서 객실에 들어간 뒤 비교적 빠르게 밖으로 나간 점을 포착하고 탐문 수사를 벌여 A씨를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 신분으로 숙박업소 앱을 가명으로 예약하고 한국에서 사귄 여자친구 명의의 휴대폰과 현금카드 등을 사용하였기에 경찰 조사 결과 불법 촬영물은 140만 개, 확인된 피해자만 280명에 달합니다. A씨는 영상 유포와 판매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과외부로 알게 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13번이나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정유정의 반성문이 반성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라며 진정성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박상우 기자입니다. 정유정은 1차 공판 준비 기일을 일주일 앞둔 지난 7월 초부터 2차 준비 기일이 열린 8월 28일까지 6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정유정의 심경 변화는 좀 있습니까? 반성문에는 주로 어떤 내용을 좀 담았나요? 정유정의 첫 반성문에는 판사가 제대로 읽어볼까 의심하는 문구가 여러 번 적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에게 구체적으로 다 읽어본다며 써낼 게 있으면 어떤 것이든 써내라고 답장하듯 말했습니다. 이후 정 씨는 7차례 더 반성문을 냈습니다. 무려 13번이나 쓴 것인데 재판부가 처음으로 반성문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가 반성문을 자주 제출하자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고해달라는 식은 제대로 된 반성문이 아니다고 꾸짖으며 정유정을 언급했습니다. 정유정도 계속해서 반성문을 써내고 있는데 그게 반성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성문에는 본인이 처한 상황을 되돌아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유정은 지난달 첫 공판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계획적 범행을 인정했는데 오는 16일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바로 어제는 세계 정신건강의 날이었습니다. 트라우마 치료, 심리 치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곳이 있죠. 긴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로 갑니다.
평화롭게 승마를 즐기는 여성과 휠체어에 앉은 채 말과 교감하는 남성. 이들은 모두 우크라이나의 상위 군인들입니다. 전쟁 트라우마를 겪는 우크라이나 군에게 제공되는 무료 히포테라피, 바로 말치유인데요. 말 특유의 교감 능력 덕에 때론 사람과 소통할 때보다 더 큰 안정감을 준다고요. 한편 최전선인 마리우폴에서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미술 심리 치료가 한창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약 96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전쟁으로 인해 정신건강을 위협받을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마음에서부터 전쟁을 끝내 이겨내길 기원합니다. 헬로윈은 아직 좀 남았는데 벌써부터 호박판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매년 개최되는 호박 경연대회인데요. 출품작들의 스케일을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영상 보시죠. 잇따라 등장하는 집채만한 호박들. 뭘 먹고 이렇게나 크게 자라난 걸까요? 진풍경이 이어지는 곳은 미국 캘리포니아 하프문 베이. 해마다 열리는 세계 호박 경연 대회장인데요. 원예교사 출신의 한 남자가 출품한 호박의 무게는 무려 2,749파운드, 1.2톤이 넘는 무게로 대회 우승뿐 아니라 세계 신기록까지 갈아치웠습니다. 호박 33시간을 운전해 이 호박을 운반해 왔다는 트래비스 진저. 작년 49회 대회에 이어 2연패를 달성하며 상금 3만 달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 남자의 호박 키우는 비법 꼭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축제의 계절, 공연의 계절입니다. 콘서트 예매 때문에 분주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영국에서는 아예 가수들의 물건이 경매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입이 떡 벌어질 컬렉션들 구경해볼까요? 마이클 잭슨과 조지 마이클이 입었던 재킷, 전설적인 밴드 오아시스 노엘 갤러거의 기타,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에이미 와인하우스와 커트 코베인의 흔적까지 어디선가 팝 마니아들의 함성이 들려오는 것 같은데요. 이 물품들이 모두 경매에 나옵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나흘간 런던에서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기념품 경매가 펼쳐지는데요. 200점이 넘는 아티스트들의 애장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84년 펩시 광고에서 마이클 잭슨이 입은 재킷은 우리 돈 3억에서 6억을 넘나드는 낙찰가가 예상된다고요. 기록적인 가격, 그 주인은 누가 될지 벌써 궁금해집니다.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취준생과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본 국가기술 자격 시험은 지게차 운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한 해 취업 응시생들이 가장 선호한 시험은 지게차 운전 기능사였는데 한식 조리 기능사와 전기 기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게차 운전 수험자 중 37.8%는 이미 직장이 있는 재직자였으며 학생이 28.4%, 취업 준비생이 20.6%였습니다. 올해 2분기 자영업자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2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이자와 세금 등을 제외한 자영업 가구의 실질 처분 가능 소득은 월 평균 537만 원으로 작년보다 19.5% 줄었고 고용원이 없는 경우도 343만 원으로 16.2% 감소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에 전기요금 인상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6년간 희망퇴직한 은행원이 17,000명에 달하고 퇴직금은 1인당 5억 5천만 원, 총 9조 6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직자 중 희망퇴직자의 비중은 64.8%였고 퇴직금은 전체 퇴직금의 94.8%를 차지했습니다. 희망퇴직자가 가장 많은 은행은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순이었고 1인당 희망퇴직금이 가장 많은 은행은 시티은행으로 평균 8억 2,6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제2외국어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선택 과목이 없어지고 내신은 현행 9등급이 절대평가 방식의 5등급으로 바뀝니다. 지금보다 수능의 영향력을 더 키운다는 겁니다. 최돈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수능에서 국어와 수학의 표준 점수 최고점 차이는 11점이었습니다. 국어의 경우 선택 과목 2개 가운데 한 과목을, 수학은 3과목 중 한 과목을 골라야 하는데 점수가 잘 나오는 특정 과목으로 학생들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2028년 수능부터는 큰 변화가 생깁니다. 교육부는 현행 수능 시험이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지원하기보다 고득점 확보에만 초점이 맞춰져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그 해법으로 선택 과목 대신 전 영역 통합 과목을 내세웠습니다.
선택 과목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가 아니라 오로지 실력과 노력만으로 수능 점수가 결정될 것입니다. 특히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처음 신설돼 각각 한 과목으로 치러집니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이 한 과목으로 치러지는 건 수능이 도입된 1994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수학의 경우 미적분 2와 기하 같은 심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려해 절대평가 방식의 선택 과목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과도한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내신도 현행 9등급제에서 절대평가 방식의 5등급제로 전환됩니다. 성적 부풀리기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상대평가 등급도 함께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수능의 영향력이 커진 가운데 자사고나 특목고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내신 변별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특목 자사고라든지 상위급 명문 일반고의 어떤 선호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개편 방향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한다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은 교육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될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오늘도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신다면 완연한 가을을 느끼기 참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3.1도, 경남 함안은 7.9도로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대부분 2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아침과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간대에 맞는 적절한 옷차림 해주시고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짙은 안개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좁혀진 곳이 많습니다. 차간거리 넉넉히 두고 서행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오전 중에 안개는 대부분 걷히겠고요.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동해안에는 내일까지 높은 나우리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은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7.5도, 대전 11.1도로 대부분 어제 아침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도 대전과 대구 23도, 광주와 부산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갈수록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